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구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 대해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총장직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엄기욱 교무처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군산 인피면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를 위해 벌목을 하다가 부모의 묘를 크게 훼손해 후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후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열흘이 지나도록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아 분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연구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오늘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전 총장은 4년 전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총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엄기욱 교무처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인사발령을 통지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총장이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총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과 사기. 지난 2021년 해상풍력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지원금 22억 원을 편취하고 업체에게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지만 구속 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는 총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엄기욱 교무처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사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장호 총장은 이번 직위해제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고 오늘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이 호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동맹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나주시청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과 전남의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광주의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 호남이전과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서해안 철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분권과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정부가 구성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협의체 대표자를 임명하는 것과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지원 교육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4,120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해 지금까지 1,000억 원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를 더 적립해주는 추가 혜택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지난해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전북대에 이어 원광대도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광대는 지난 21일 전체 의대생 736명 가운데 질병이나 군휴학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된 의대생 478명의 휴학계를 반려했습니다. 원광대와 654명의 휴학계를 반려한 전북대는 오는 28일까지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강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소속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최대 석 달 동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가 다음 달 8일까지 웰니스 관광지 10곳을 모집합니다. 도에 따르면 자연 치유, 전통 생활문화, 힐링 명상, 한방 뷰티 스파, 치유 음식 등 6개 분야의 웰니스 관광지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관광지에는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치유 관광 전문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이 지원됩니다. 희망 관광지는 다음 달 8일 18시까지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는 2023년부터 매년 10곳이 선정했습니다. 부모 기일을 맞아 성묘를 갔더니 도구를 당한 것처럼 묘가 크게 훼손됐다면 후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군산 인피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지하겠다며 벌목하다가 묘를 훼손시킨 겁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항의를 받고도 열흘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어 후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 인피의 한 야산.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벌목이 진행돼 민둥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벌목이 이뤄진 곳에 있던 서너 개의 묘가 훼손됐습니다. 한 묘는 벌목 작업으로 쓰러진 나무가 덮쳐 마치 돌된 것처럼 훼손 정도가 심합니다. 지난 15일 부친 기일을 맞아 성묘하러 온 후손들은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선산에 부친의 묘를 조성해 제대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조성이 된 산소를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과정에서 그걸 전혀 인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군산시는 옥구와 인피, 성산 등 400헥타르가 넘는 산림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자 원목 생산업체에 맡겨 벌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묘를 고려해 벌목된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제대로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비 없이 그냥 갈 때는 야가 우리가 방금 넘기긴 하지만 약간 틀어져서 묘지 같은 거에 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후손들은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묘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원을 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책임 소재 파악 등을 위해 훼손된 묘를 섣불리 복구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후손들은 벌목 작업 과정에서 묘를 훼손시켜놓고도 남일 보듯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대응까지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건 어떤 물적인 피해를 떠나서 정신적인 너무 지금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충격이 커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벌목으로 심하게 훼손된 부모의 묘. 기일을 맞아 성묘를 하려던 후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 운영돼 비상근무가 실시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고 도내에서도 지난 주말 진안군과 남원시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익산 춘포면의 한 조경업체 소유의 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소나무 밭에서 불이 나 50여 그루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소방서 추산 2,7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하면서 도내 가축시장 운영 중단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을 더 늘려 도내 가축시장은 오는 30일까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또 이 기간 내에 접종 인력 30명을 추가 투입해 도내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 구제역 백신 접종률은 68%를 기록했습니다.
말도를 산행하다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은 60대 관광객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12시 48분쯤 군산 옥도면 말도에서 산행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바다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연안 구조정 접근이 어려워 2시간여 만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20대가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16분쯤 군산 조총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차량 문을 열려다가 순찰차를 보고 급하게 전화하며 자리를 옮기는 A씨를 발견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64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들에게 9월 말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19일 명단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명단의 상세 정보는 전북자치도 관보,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의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민들이 새만금 신앙이 군산의 바다로 남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협 어촌계 협의회는 오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앙만 조성을 위해 어민들이 조업권을 양보하고 지금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인근 해역은 군산 어업인들의 마지막 남은 조업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해수부와 전북도가 원포트 무역항 지정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이후 4개월이 넘어서면서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고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까지 탄핵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전북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명선 도의원은 오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공공특별행정기관 호남권 사무소 76곳 중 50곳이 광주 전남에 편중된 것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학설에 도내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교통안전대책기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6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 줄었습니다. 한편 도내 초등학교 149곳에서 신호위반과 무면허 운전으로 97건이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익산의 첫 명예도로인 하림로가 재지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하림로는 오는 2030년 5월까지 명예도로로 유지됩니다. 하림로는 지난 2020년 5월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명예도로로 지정됐으며 중앙로 하림지주 앞에서 익산역 사거리까지 1.9km 구간입니다. 이번 재지정을 기념해 하림이 운영하는 개화림은 4월 첫날부터 9월 말까지 모든 메뉴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됩니다. 도의회가 연명의료 결정제도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설명회를 갖고 제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60여 명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돼 도내에서는 16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익산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11만 9천여 점의 보석을 관람할 수 있고 보석 제작과 함께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는 보석박물관과 다이노 키즈월드,
공룡 테마공원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의 봄이 다시 왔나 봄 이벤트를 엽니다. 시에 따르면 군산의 벚꽃 명소를 배경으로 시민 누구나 다음 달 13일까지 SNS 계정에 벚꽃 사진을 3종 필수 태그를 포함해 올리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시는 주요 벚꽃 명소로 음파 호수공원, 월명공원, 나포 십자 들녘 등을 추천했습니다. 익산시가 도농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익산의 바나다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옛 이리시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이 있는 옛 익산군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카페나 음식점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면 됩니다. 이 중 3곳을 방문해 개인 SNS에 올려 오는 30일까지 네이버 폼에 이벤트를 신청하면 선착순 3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익산 특산물 꾸러미가 지급됩니다. 군산시가 도시계획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는 토지 이용, 건축,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임기 2년의 위원을 공모합니다. 지원 자격은 도시계획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개발 행위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캐나다 윈저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두 도시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기념하는 군산 윈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군산시와 윈저시는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며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전문가를 꿈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25년 누구나 참여하는 치유농업 기초과정을 개강합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설됐으며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군산 시민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3도, 익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5도에서 25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5도로 따뜻하며 목요일에 비가 내린 후 10도 이내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4도이며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